오케이랍니다. 자, 오늘은요, 뭐 한번 해볼까 하다가, 원래는 이제 월 말쯤에요. 월 말쯤에 이제 진행을 했었어야 됐죠. 예, 사실은 이제 12월 말부터 했었어야 됐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일이 많아가지고 조금 진행을 못했던 것들을 바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별건 아니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건데, 주식하는 분들은 꼭 이제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매달 매달 확인해야 되는 바로 이 증시 스케줄인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하나금융투자에서 뭐 받은 건 아니고요. 매번 이제 다양한 증권사에서 이런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 이용해 봤는데 사실 제일 깔끔하고 제일 잘 만들고 뭔가 시각적으로도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매달 매달 꼬박꼬박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하나금융 투자를 이용하신 분들은 그 홈페이지 가시면요.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보면은 이제 이연곤 수석 연구위원님이시죠? 예, 이분이 딱 이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 컬러가 아니고 이렇게 그림으로 스케치를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이제 얼굴이 있고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스케줄 표인데 괜찮아요.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다운받으셔가지고 A4지를 한장 뽑아 놓으셔도 A4지 보시면은 괜찮거든요. 네, 연세 드신 저희 어르신들도 보시라고 했더니 잘 보시더라고요. 정 안 보이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PDF로 받으신 다음에 이걸 이제 확대 PDF 보면 되게 좋은 기능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확대 기능이 있죠.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포인트 좀 잡아드려 볼게요. 어디냐? 여기 보네요. 여기. 네. 이 윗부분 보시면 확대가 있어요. 네, 이 확대를 누르시면은 누구나 더 크게 지금처럼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안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 네, 이 정도 충분히 보이시죠? 오케이. 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그래요. 제 주변 지인분들한테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기본이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보고 과연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고로 이 스케줄표는요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매달 월 말쯤에 나옵니다. 아마 대략적으로 마지막 주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요 24일 요주간 2주간에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올라와 있을 거예요. 3월 달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께 그 전달에 마지막 주쯤 올라오니까 미리미리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그냥 쑥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과연 다운받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한번 내용을 한번 꾸려가 볼까 해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우선은 원래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월 말에 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마지막 주에 이게 나오면은 다운을 받아서 바로 영상을 찍어서 3월 달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네, 부지런하지 못했어요. 네, 3월 달부터는 제가 꼭 그렇게 빨리 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천천히 한번 보시고 이번 주 거부터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 거, 그 다음 주 거 쭉쭉 한번 보면서 이번 달에는 어떤 날에 어떤 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되면은 어떻게 이제 주식하신 분들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대략적인 어떤 그 이제 전략을 한번 짜드려 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일단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바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인데요. 사실 이번 주는 뭐 다 지났어요. 다 지나가지고 크게 사실 의미가 없긴 합니다. 너무 크네요. 죄송합니다. 줄일게요. 자, 이번 주는 사실 다 지나가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는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자, 오늘 6일이죠? 넘어갔어요? 자, 그럼 7일 거 내일 금요일인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엄청 올랐죠? 엄청 오르면서 이제 21선을 돌파를 했는데 내일은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이 21선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어쨌건 간에 이제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히 막 잔챙이 같이 막 중소형주 하면 안 돼요. 중소형주 가지고 뭐 작게 수익은 되지만 지금 시장에 돈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돈은 어쨌건 이제 대형주 쪽에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뭐 있어요? 운송 인천공항 데이터 발표 좀 크게 할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좀 더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크게 할까요? 이쯤 되면 보이시네요. 잘 보이시죠? 오케이.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이오와 코커스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연두교서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은데
일단 이번 주 설명하고 제가 이제 이번 주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죠, 이번 주.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지났고요. 내일 인천공항에 데이터 발표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하나 제가 좀 선 거감 볼까요? 인천공항 데이터 발표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프랑크푸르트의 소비재 박람회.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뭐 독일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신종 코로나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일정 자체를 다들 안 하는 분위기여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럽은 조금 낫나요?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박람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큰 박람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찾아오긴 하겠죠. 네, 중국에서 특히 열리는 그런 박람회 같은 경우는 아마 뚝 떨어질 겁니다. 참석 인원들이. 네, 그런 부분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미국의 12월 도매 재고 그리고 소비자 신용지수 중요하죠? 자,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체크해 볼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소비자 신용지수 미국 중요하죠. 그리고 고용자 이게요 농업이든 비농업이든 일단 뭐 비농업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이 고용자 그리고 평균 임금 실업률 이런 거 진짜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들 이 고용 관련된 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고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사전 조사를 하잖아요. 제일 많이 보는 게 이런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항상 그거 염두에 두십시오. 막 뭐 소비자 신뢰, 소비자 뭐 MSCI 쭉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고용자예요. 고용. 아무래도 경제의 기본인 고용이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상황이 괜찮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서 쭉 돌죠. 예, 가계기업 정보가 쭉 도는 시스템이죠. 그건 미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무조건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날에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워낙 미국은 실업률도 뭐 역대 최저치이고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금리를 막 올리는 내리는 그런 시점에는 고용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자, 중국의 1월달 수입 수출 무역 수지. 자, 이거는 그냥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중국 망했어요. 이번 달은. 이번 달은 중국은 안 돼요. 딱히 지금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일본은 그냥 제낍니다. 일본은 이제 지표가 될 수 있을 만한 국가의 어떤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낍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대략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게 좋아요. 네, 하나금융투자는 이게 좋습니다. 어떤 기업이 실적 발표하는지 이거 다 나와 있어요. 미국, 유럽 다 나와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꼭 이거 여러분들 다운받으셔가지고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요일 지났고 토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제조 공정비열 기술 심포니엄 개최, SK 하이닉스, 인텔 등 기조 연설 예정이다. 세미콘 코리아. 이것도 사실은 별로 예, 참석 인원에 대해서 좀 애매해질 수 있겠죠. 지금 워낙 이제 시기가 좀 그런지라 내용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즈니, 뭐 유럽, 뭐 일본 기업들 실적 발표한테 좀 나와 있고. 자, 그럼 다음 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 일요일 날은 광저우 광고 기자재 박람회 망했죠, 이거는? 예, 이거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 2월 중에 FTSE의 반기 리뷰. 이건 FTSE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모건 스탠리와 함께 제2대 투자 지표로 불리는 것으로서 중요합니다. 이것도 조금. 그리고 FTSE 보통 우리가 보면은 MSCI 리밸런싱 때는 이제 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FTSE도 여러분들 자사지수의 정기 변경을 합니다. 근데 뭐 MSCI에 대비해서 FTSE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미치는 영향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건데 어쨌든 FTSE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FTSE, MSCI 결국은 이제 저 두 가지 투자 지표가 있는데 저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죠. 저걸 갖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인도 델리 뭐 있고요. 이거 쭉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주 한번 넘어오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국의 산업정보통신부 월간 스마트폰 출하량 이번 달 월간 출하량 글쎄요. 중국은 사실 뭐 지난달 이번 달 뭐 나온 지표 다 망했어요. 뭐 제대로 될 수 있는 게 없죠. 뭐 이거 뭐 상장하는 기업 있고요. 그리고 NFC 수요 예측, 상장 전에 수요 예측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무시, 유럽도 무시, 일본도 무시. 그리고 나머지는 딱히 딴 건 없는 것 같고, 프레미에르 비종 세계 최대 소재 전시회 이것도 있고, 제주항공 한원 시스템 쭉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번 가보죠. 자, 화요일 날 제가 이걸 갖다 일부러 좀 위에 거 설명을 안 했는데 잘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이건 그냥
배경 지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쓸데없는 건데 그래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립니다. 보면은 어, 아이오와 코커스가 있어요. 네, 코커스가 있고요. 뉴햄프셔주의 프라이머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아이오와주, 오케이. 이거는 미국의 한 주라는 거 알 것 같아. 그리고 뉴햄프셔, 이것도 주네? 미국의 한 주야. 근데 뭐지? 이거는 이름이 코커스고, 이거는 프라이머리네? 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겠습니다. 아이고, 다 지우고요. 텍스트. 자, 코커스, 코, 코커스 vs 프라이머리. 자, 요 프라이머리. 자, 요 두 가지. 과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죠?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자, 현재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형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세팅이 다 바뀌어버렸네요. 자, 현재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형님이에요. 네. 트럼프 형님이 대통령으로 있는데, 이분이 어디 당입니까? 공화당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반대편에서는 이제 누군가가 나와야죠.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 반대당은 어디입니까? 민주당.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당 체제, 사실상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중임제라고 그러죠.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한 번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은 두 번째는 어찌됐건 간에 이제 새로운 상대와 다시 한번 겨루는 어떤 그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대통령이 앞에 있었던 임기 기간 동안에 잘했는지를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거 우리나라도 이런 거 도입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자, 어쨌든 정당한 투표가 된다면은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그리고 이제 어디 누가 될지 모르는 이 여기는 이제 민주당입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 제가 좋아하는 샌더스, 제가 딱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민주당 사람들 중에 그냥 이제 제일 낫다라고 하고 부지 부티 부티지지 아무튼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예, 부티지지 맞는 것 같아요. 부티지지 38살인데 38살이고 미국에서 이제 시장을 지금 하고 있는 38살인데 시장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 시에 이제 그 주민들이 한 10만 명, 20만 명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샌더스, 부티지지 그리고 아시죠? 예, 그 이제 누구냐 빠질 수 없는 현재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되지? 갑자기 궁금했어요. 여기가 지금 문제가 아이오와주가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오와 이 그 코커스를 진행하고 나서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개표가 지금 97% 진행됐다고 하고요. 부티지지가 지금 샌더스랑 0.1%포인트 차이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이게 아직도 안 났어요. 아직도 지금. 월요일인데 아직도 안 났어요. 그 이게 문제가 많다고 지금 참 되게 하고 있거든요. 사흘째 혼란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오늘 잠깐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네요. 자, 어쨌든 샌더스, 부티지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워런 그리고 바이든. 자, 바이든. 이 네 분이서 지금 사실상 경선을 하고 있는 거죠. 단 한 명의 픽으로 결정되기 위해서 이 네 명이 사실은, 뭐 또 있어요. 있긴 있는데, 부티지지도 사실 원래 ETC였어요, ETC. 기타 등등이었는데, 왜 갑자기 떠올랐어요? 원래는 샌더스, 그리고 바이든, 투톱, 2강 체제고, 거기다가 이제 워런까지 포함해서 이제 3강 체제였는데, 사실 워런은 조금 이제 아웃사이더 느낌이 좀 강했고요. 바이든과 샌더스가 이제 했었는데, 당연히 둘 중 하나가 이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부티지가 치올라가지고 지금 97% 정도 개표가 됐고 부티지지랑 지금 샌더스가 지금 이제 둘이서 경쟁하고 있다고 하는데 0.1%포인트 차이로 지금 부티지지가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의외죠? 이게 그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힐러리랑 붙었잖아요.
아이오와주에 완전히 집중했어요 그때. 처음부터 이제 기선 싸움을 이기려고 아이오와주에 엄청 집중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 사람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예, 첫 번째 스타터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하고 이제 어쨌든 이거 기싸움이 시작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부티지가 이긴대. 야 이건 조금 의외예요. 어쨌건 간에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참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정말 재밌는 게 많은데 정치들 보면요. 정말 재밌는 게 많은데 이건 제가 특집으로 한번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과연 어떻게 다른가 이게 뭔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정말 간단해요. 공통점은 뭐냐면은 둘 다 경선이에요. 경선. 어떤 경선?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과정입니다.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다른 점, 네, 다른 점이 뭐냐? 코커스는 말 그대로 좀 더 전당대회 느낌이 강해요. 어떤 거냐? 직접적으로 당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밀로 네,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공개 방식이 아니에요. 공개 투표 방식이 아니고 비밀 투표, 뭐 투표하는 건 비밀이지만, 아니 다 비밀이지만,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쿵짝쿵짝 해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비밀이고 프라이머리는 뭐냐? 보통 우리가 프라이머리라는 얘기를 할 때 앞에 뭐 붙입니까? 오픈자 붙죠. 오픈. 말 그대로 오픈 프라이머리 그냥 다 열어놓고 하자 그거예요. 대통령 경선을 하는데 당연히 이 앞에는 이 당원들끼리만 모여서 해요. 근데 프라이머리는 당원들은 당연히 있고 여기에 사전에 신청한 국민들까지 포함돼가지고 결정합니다. 그 차이예요. 코커스는 당원들끼리 모인 거, 프라이머리는 당원들에다가 사전에 신청을 한 국민들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거를 프라이머리다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네, 그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돌아와서 어? 지난주 월요일 날은 그럼 아이오와 코커스. 자, 이게 아직도 지금 결론이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아이오와 코커스를 했는데 지금 방금 한 21분 전에 부티지지와 샌더스가 0.1%포인트 차이로 선두 이제 부티지지가 선두를 하고 있고 안 보여요. 바이든이랑 워런은 안 보여요. 하여튼 뭐 지금 이 둘이서 치고받고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입니다. 뉴햄프셔주의 프라이머리가 진행되고요. 그날은 뭐 일본 휴장이죠. 근데 일본 휴장하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오와와 뉴햄프셔는 2020년 대선 예비 선거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주요 지역. 민주당 경선 레이스 초반 향배를 가늠할 두 중요 지역에서 판세는 아직 예측 불가. 예측 불가지. 근데 사실 이거를 갖다 작성하실 때 이 예측 불가는 제가 봤을 때는 샌더스냐 바이든이냐 둘 중에 하나 누가 될지 모른다. 그런 의미로 예측 불가인데 부티지지가 치고 올라올 거라고는 절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정말 그 정도로 예측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 이때쯤 되면 삼성전자 관련주들 뭐 폴더블 관련 뭐 갤럭시 S 관련 종목들 살짝 움직일 수 있겠죠.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를 하려면 이날 아닙니다. 월요일이나 차라리 내일 금요일 날 매수를 하시는 게 맞죠. 자,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 이것도 이제 그 구인과 관련된 어떤 이제 직업과 관련된 건데 노동과 관련된 건데 딱히 이거는 그렇게 크게 지금 중요하진 않아요. 소기업 낙관 지수 이것도 그냥 참고로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주 수목금 가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MSCI 분기 리뷰 나온다. MSCI는 반기 5월달, 11월달 분기 2, 8 리뷰 등 연 4차례 지수 편입 종목을 변경을 한다. MSCI 지수 편입 들어가고 빠지고 네 그거예요. 자 그리고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그냥 그러려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한국, 유럽 그냥 다 넘기면 될 것 같고 실적 발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 자 이거 정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옵션 만기는 매달 네 매달 두 번 저 펜이 뜨네요. 두 번째 주 목요일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 너무 악필이네요. 자, 이걸 텍스트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옵션 만기는 옵션 옵션 만기는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잘 보이는 대로 됩니다. 자,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예요. 자, 근데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번의 옵션 만기가 있죠. 그런데 하나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여기는 옵션에다가 옵션 만기인데 보통 우리가 여기 뭐라고 그래요? 쿼드러플 리칭데이, 그죠? 선물과 아이고 이게 왜 이러니? 자, 옵션에다가 여기는 이제 선물까지.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3, 6, 9, 12 각 분기의 마지막 달이에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똑같이 매달 3, 6, 9, 12월 달에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매달 1, 2, 3, 4, 5, 6, 7, 8, 9, 10, 11, 12 두 번째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 일반 옵션 만기. 이번 달은 1월 달이 2월 달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아니죠. 그래서 옵션 만기입니다. 그리고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4번 정도는 옵션 만기를 여기다가 선물까지 만기가 돼요.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이거는 기본 상식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그래도 살짝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옵션 만기일.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런 좀 팁을 좀 드릴게요. 옵션 만기일이 있는 주간은 여러분들 일단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경험상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에 있는 주는요. 한 2거래일 정도 전부터는 시장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니까 한 2거래일 정도 전, 늦어도 뭐 월요일부터 쳐도 되고요. 월, 화, 수 정도는 시장이 뭔가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좀 애매하게 돌아가면은 아, 이거는 옵션 만기 영향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옵션 만기 기준으로 한 2거래일 정도 전부터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자,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의 기업 재고, 뭐 소매 판매 뭐 있는데 이거 그냥 참고로만 하는 어떤 내용들이고요. 별 딱히 특별한 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 금요일 날 연준의 반기 뭐 보고 이것도 있는데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나오면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주요 분양단지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자료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다다음 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7일 주간, 그 주간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 날 미국 휴장, 대통령의 날. 아, 이게 또 골치 아파요. 이게 왜 골치 아프냐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중국, 중국 쪽에서 사실상 홍콩 이 증시에 영향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우리가 이걸 유식한 표현으로 커플링이라 그러죠. 잘 이제 붙어가는 거를 갖다 이제 커플링이라 그러고 반대로 가는 거를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 개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플링은 뭐냐? 미국 증시 가면 우리도 같이 가는 거. 근데 디커플링은 미국은 가는데 우리는 안 가는 거. 반대가 디커플링, 같이 가는 거 커플링. 자, 요 개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대통령의 날이 올해 휴장이에요. 그러면은 이날 안 하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다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나라 지수 애매할 수 있겠죠. 안 열렸으니까. 미국 일단 안 열렸으니까.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또 다시 한번 가볼까요? 또 뭐 있어요? 뭐 있습니까? 유럽은 무시해도 되고, 일본은 아까 처음부터 그냥 무시해라 라고 설명드렸고요. 아이폰 SE 보급형, 뭐 LG전자 AI 세탁기 건조기 출시. 자, 이거 보면 또 이 말을 또 안 할 수 없는데 저희 집에 LG전자 건조기가 있습니다. 건조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사실은 지난번에 얼마 전에 LG전자 건조기가 좀 많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난 이후에 이제 바꿨어요. 저걸 들고 가셔가지고 앞에를 다 바꿨어. 그냥 싹 바꿔가지고 다시 들고 왔는데 건조기를 돌리니까 텅텅텅텅 소리가 나요. 그래서 다시 이제 A센터를 불렀더니 우리 기사님 나오시는데 일주일 걸린대요. 예. 근데 신형 건조기를 출시한다. 모르겠어요. 기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워낙 대응을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좀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갑자기 건조기 출시 보여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자, 뭐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요일날 뭐 있습니까? 일본 디스플레이 패널 하반월 가격 동향 IT 쪽에서 그리고 뭐 MLCC 이거 무시하고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첼시와 맨유 옛날 같지 않죠? 딱 이건 2010년도가 최고, 2010년 초반 최고였는데 그죠? 자, 미국 뭐 제조업 지수 2월달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 글쎄요, 뉴욕주가 제조업이 위주가 된 도시가 아니어가지고 이건 뭐 딱히 얼마나 뭐 중요할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무시, 이것도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고. 자, 19일 날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FOMC 의사록이 공개돼요. 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FOMC 의사록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사실 이번 달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왜 언제 어느 시점에 중요하냐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 가능기 혹은 금리 인하가 뭔가 시장에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아마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무지하게 기대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아마 시간적으로 조금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 거 FOMC 의사록에서는요, 당장 어떤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딱히 지금은 금리 인상이나 인하를 갖다 연준이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월 달 의사록 공개가 좀 무게감이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기, 인하기에 뭔가 작업을 할 때는 의사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일 목요일 날 별거 없죠? 자, 바로 우리 21일, 22일 같이 한번 볼게요. 21일, 20일, 21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PPI, 미국 선행지수 중요하죠.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중요하죠. 유럽 무시해도 되고 뭐 딴 거 다 그냥 쫙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방탄소년단 앨범 나옵니다. 방탄소년단 맵 오브 더 소울 7 발매. 방탄소년단 노래 정말 들어보셨나요? 정말 좋아요. 네, 괜히 세계를 주름잡는 방탄소년단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방탄소년단 한번 앨범 발표 나오면은 한번 꼭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란 좀 별 얘기 다 안 들어죠. 자, 이란 총선 있습니다. 이란 총선. 자, 근데 이건 이란 정세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라고 했는데 이게요, 여러분들 권력 투쟁 격화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정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스토리가 되게 많은데 현재 지금 이란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치면 여당이 있고 집권당이 있고 야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할게요. 자, 이란의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란이 미국과 굉장히 예전에 친했다라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옛날에 둘이 엄청 친했어요. 엄청나게 친했는데 당연히 미국이 이란과 친하니까 미국과 친한 인사가 이란의 왕으로 되겠죠? 왕위를 맡겠죠? 실제 이제 저 가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과 친미 정권이 사실은 이란에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고인물들을 항상 썩기 마련. 네, 뭔가 이쁨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집권을 하니까 이 집안이 썩습니다. 네,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란 혁명이란 걸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란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지금의 여당이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여당은 미국과는 좀 상극이겠죠? 그죠? 근데 야당은 뭐 미국과는 좀 친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모르겠어요. 친한지 안 친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지난달에 그 드론으로 이제 이란에 이제 거의 넘버 서열 2위권 되는 사령관을 죽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란은 여당을 기준으로 같이 하면 여당을 기준으로 더 뭔가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못해요. 보수 강경파가 계속 그냥 유지할 거고요. 개혁파가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또 그 이슈로 인해서 뭉쳐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권력 투쟁 격파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이미 결론이 좀 나온 부분이어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은 또 그거에 맞춰서 제가 분석글을 올려드리겠지만 딱히 딴 건 나올 거 없어요, 솔직히. 자, 1월달 기존주택 매매. 야, 이게 옛날에 제가 2008년도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 그때 이제 기존주택 매매 그리고 이제 이걸 분석을 하면서 제가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질 거라는 생각 못했고 뭐 부동산 쪽으로 이제 미국이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그때 처음 시작한 게 저 기존주택 매매에 대해서 제가 의문부를 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것도 지금은 딱히 그냥 참고용인데 시장이 정말 막장으로 하게 되면 저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유럽 무시, 일본은 그냥 개무시 하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주 토요일 날 뭐 했어요? 네바다 코커스. 자, 코커스. 미국의 네바다주 코커스입니다. 코커스. 뭐예요? 코커스는 정당대회 지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거. 프라이머리는 뭡니까? 정당 더하기 사전에 신청한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대회하는 거. 뭐 2월 엄청 많네요. 상장, 유증, 감자, 분할, 합병 뭐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 마지막 주간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어우, 너무 커졌네요. 자, 마지막 주간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자, 25일 날 나베 컨퍼런스, 나베 컨퍼런스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연준 의장, 부의장, 연 총재 등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토론 및 연설을 진행하는 거다. 나와 있죠.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또 야, 니들 만나서 컨퍼런스 해가지고 금리 인하 쪽으로 좀 생각 좀 해봐. 돈 좀 더 풀어봐. 거의 이런 느낌으로 사전에 전달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뭔가 또 자기들끼리 연설하고 토론하면서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28일까지가 결과는 5, 6, 7, 8 늦게 나오죠? 네, 늦게 나옵니다. 월요일날. 아, 월요일날 또 있네요. 월요일날. 일본 일왕 탄생일 대체휴일. 이건 뭐, 에이, 뭐쩌라고. 이거 신경 쓰지 말고요. 세계 3대 IT 전시회. MWC. MWC 같은 경우는 다른 데랑 뭐 CES나 IFA 이런 거랑 다르게요. 이름 앞에, 맨 앞에 이제 M자가 붙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모바일 쪽에 좀 더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박람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저기서 과연 저게 잘 될까요? 지금 계속 이제 신종 코로나 때문에 난린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박람회이기 때문에. 근데 워낙 큰 박람회이기 때문에 뭐 실패를 하진 않겠죠? 제일 문제는 중국 내에서 하는 박람회가 제일 문제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베 컨퍼런스 있고요. 나베 컨퍼런스 설명드렸죠? 다른 건 특별한 거 없고 미국 주택가격 구매 지수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 중요하죠?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6일 수요일 1월 신규 주택 매매 미국 요거 좀 중요한 것 같고 상해 스핀 엑스포 이거 망했죠? 네. 상해에서 열리는 스핀 엑스포 이거 망했죠 이거는? 안 되겠죠? 될 수가 없겠죠? 모르죠 또 그 전에 또 신종 코로나 잡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금통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두 번째 주 목요일 옵션 만기 때쯤에서 같이 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이제 월말에 열 때도 있고 월초에 열 때도 월말에 열 때도 있는데 1월달 금통위에서는 1.25%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근데 1월달 당시에 인하를 주장한 소수 의견이 2명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한국은행 전통에 따라 거의 전통 같은 느낌에 따르면요. 소수 의견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그 소수 의견자의 의견을요. 한 2, 3개월 안에 그대로 받아들여 줬어요. 근데 이게 요즘은 좀 많이 약해진 경향이 좀 있어요. 자, 어쨌든 뭐 금리 인하하자라는 소수 의견이 2명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제 금리 상승 기조는 아니다.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금리 상승 기조는 아니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 2월달 또 동결이에요. 또 동결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동결할 겁니다. 자, 그리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오, 엄청난 큰 경기죠. 자, GDP, 개인 소비, 내구 제주문, 자본재, 뭐 미결 주택, 이런 거 쭉 있고요. 이거 딱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자, 금요일 날 디램 월간 가격 동향, 랜드 플래시 월간 가격 동향 이거 중요하죠. 조금 참고해 보실 만한 내용들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거 딱히 중요한 거 없는 것 같고 미국에서는 도매 재고, 소매 재고,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이거 조금 중요하고 시카고 PMI도 중요하고요. 미니죠? 네, 요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일 날은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죠? 그리고 3월 달에는요, 이제 슈퍼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다수의 선거인단이 걸린 주들이 14개 주에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총 50개 주가 넘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 대략 한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사이가 3월 달 초에 다 몰려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어쨌든 망했어요. 네, 망했습니다. 하지만 2월달 종합 그리고 제조업 비지조업 PMI라고 하면요. 어차피 2월 달에는 조금 이제 이 신종 코로나 관련이 월말로 갈수록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1월 달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 그런 추세 정도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거를 원래 월말에 해야 돼요. 월말에 해가지고 딱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프린트할 수 있겠다. 이제 링크도 드리고 제가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네, 이번 달부터는 꼭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 투자에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되는 주간을 제가 좀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조심해야 되는 날을 제가 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며칠이냐? 6일이죠? 일단은 내일은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좋을 것 같고, 월요일도 딱히 나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화요일 뭐 일본 휴장인데 뭐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고요. 수요일도 딱히 별거 없어요. 근데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니까 그냥 요날 세 날은 그냥 별표를 쳐놓을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 만기 전 한 이틀 정도부터 시장에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다음 주는 시장이 나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주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휴장이죠? 네, 휴장이니까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딴 건 없어요. FOMC 의사록도 딴 거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고, 이란 총선도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고, 없습니다. 쭉 없고, 일본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쭉 없어요. 쭉 없고, 좋고, 금통이 당연히, 예, 금통이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요. 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없어요. 다음 주부터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저 별표에 있는 날, 저 날을 기준으로 하루 전쯤? 네, 그런 날, 이날만 여러분들이 조금 경계를 하시고, 뭐 매매하실 때 조금 그래도 보수적으로 전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2월달은 시장이 그냥, 어쨌든 2월 1일보다 2월 말일자의 지수는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 2월달 거 증시 캘린더 한번 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자료는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 가보면은 그냥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보세요. 꼭 확인하세요. 이거는 매번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상 효키라였습니다.